안녕하세요. 건설 시공 및 공법 1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게 될 1학번 선생님입니다. 제가 조사한 공법은 CRP 공법입니다. 먼저 사업 계획입니다. 이 건물이 저희 집에서 15분 거리, 학교에서 한 20분 거리에 위치한 건물인데 이제 남산 프로지오 발라드라고 대우 SD에서 시공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사업명은 1755가 구구 오피스텔 신축 공사로 대지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구 1755가 99번 집의 7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1년도 7월부터 23년도 12월까지입니다. 대지 면적은 1670.15회배로 적당하다고 볼 수 있고 층수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입니다. 용도는 당연히 오피스텔이고 이제 음식점이랑 카페를 포함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도 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종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우 SD입니다. 현장 사진입니다. 처음 이제 시간 순으로 정렬해 봤는데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CRP 문법이 이미 조금 시공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갔을 때는 이제 CRP 문법이 터파기로 인해 노출되어 있는 사진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 사진은 캣빔 시공까지 끝나서 이제 다시 또 톱박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CRP 톱하기가 완료되고 버팀대와 띠장을 설치한 후 톱하기를 다시 또 지하 2층까지 하는 모습이고요. 마지막 사진은 이제 왼쪽에 탑다운 공법이랑 CRP 공법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흙막이 공법인데요. 제가 조사하려고 했던 CRP 공법은 지하 6벽의 주열 흙막이 벽 속의 또 프리팩트 콘크리트 말뚝에 속합니다. 흙막이 공법 선정 방법인데요. 먼저 지하 구조물 계획, 그리고 제조건의 분석, 그 다음 흙막이 공법의 선정, 흙막이 벽의 구조 개선, 굴착 공법의 주동성 검토, 지하수의 배수 및 차수 공법 검토, 그리고 기초 공사와 관련성 검토, 주변 기반의 침하에 따른 안전 대책, 그리고 종합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근 주변의 소음과 진동 평가로 이제 공법이 선정됩니다. 이제 이 모든 검토 사항들을 만족하는 공법이 남산 프로지오 발라드에서는 CIP 공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IP 공법 투입 장비인데요. 첫 번째로는 천공기 이제 지면을 굴착하기 위해 천공기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크롤러 굴착기인데요. 이제 밑에 톱하기를 하기에는 휠 굴착기는 이제 마땅하지 않아 크롤러 굴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크레인입니다. 무거운 철근이나 H형광을 들 때 주로 사용되고 합니다. 다음은 CIP 공법 요약인데요. 첫 번째로 천공기로 천공하고 철근망 또는 H형광 삽입, 그리고 골재 충진하고 이제 미리 삽입한 파이프를 통해 몰타 혹은 콘크리트를 채워 이제 콘크리트 파일을 형성하는 공법입니다. 이제 CIP 공법의 첫 번째 순서인데요. 측량 및 가이드빔 설치입니다. 이제 왼쪽 사진은 다른 현장에서 본 사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이드빔 작업이 다 끝나서 이제 다른 곳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는 지방 굴착 후 케이싱 삽입입니다. 이제 천공기 혹은 허스호흡으로 지반을 굴착하곤 합니다. 그리고 400파이, 500파이, 600파이가 가능하고 안반을 제외한 대부분의 집안에서 시공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공 정밀성을 위해 깊은 굴착 시 수직도 확보가 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굴착할 때 굴착공 끝단부에 찌꺼기인 슬라임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콘크리트 말뚝의 이제 강도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음은 콘크리트 말뚝을 오버랩 가능하게 굴착하면 됩니다. 앞서 보이는 사진은 원형 케이싱으로 한번 첨부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원형 철구망 또는 H형광 삽입입니다. H형광은 띠장과 접합할 수 있게 삽입하고 H형광은 보통 300×300 크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CIP 말뚝 철근과 캣 콘크리트 철근이 연결 가능하도록 최소 20cm 이상은 노출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이제 H형광을 이제 띠장과 접합할 수 있게 삽입한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이 현장에서는 이제 H형광을 먼저 넣고 그 사이에 이제 철근망이 들어간 말뚝을 2개씩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형 철근망을 사용하는 이유인데요. 이제 전단 역선도와 핀 모멘트 선도를 그려보았습니다. 이제 전단을 정하기 위해 수평 철근이 이제 선도에서 동그라미 친 부분에 필요하고 핀을 정하기 위하여 수직 철근이 동그라미 친 부분에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이제 철근 가격을 줄이고 싶다면 들어가는 철근 가격을 줄이고 싶다면 이제 동그라미 친 부분에만 이제 수평 철근과 수직 철근을 배치하면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이제 공장에서 이제 찍어내야 되고 이제 다 계산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실무에서는 이제 이렇게 원형 철근망을 현장에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CIP 단면 응용 검토입니다. 첫 번째로 소요 철근량을 산정하는데 이제 미지수를 전부 대입하면 이제 사용 철근량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용 철근량을 계산하면 피임 응력이랑 이제 전단력을 검토할 수 있는데 이제 미지수를 대입하여 콘크리트의 피임 응력이 이제 허용 피임 응력이 이제 콘크리트 실제 응력보다 낮은지 높은지 파악하고 이제 콘크리트 파일이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하고 합니다. 그리고 전단력 검토에서도 똑같이 허용 전단력과 이제 버틸 수 있는 실제 전단력을 계산하여 전단 철근을 배치하여 보강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합니다. 다음 골재 충전입니다. 골재의 최대 치수는 부재 최소 치수의 5분의 1 또는 철근의 최소 간격의 4분의 3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골재 충전한 후 이제 트램 위반으로 몰타를 넣는 것은 작업이 어렵고 오래 걸린다고 하여 실무에서는 자주 사용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재 충전을 뒤로 하고 하는 게 콘크리트 타설인데 이제 앞서 골재 충전을 했다면 몰탈 주입이 순서가 됩니다. 이제 골재 충전을 안 하고 이제 하는 거는 콘크리트 타설이고 이제 소요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강도는 14.7에서 20.5 메가파스칼의 범위로 하고 슬럼프 값은 15에서 20cm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지하 수위가 있을 경우 시멘트량을 10%에서 30% 할증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강도 180kg/cm 제곱을 210로 할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케이싱 인발 시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기 전에 해야 하고 콘크리트 말뚝에 지장이 없이 천천히 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현장에서 캣빔 시공하는 사진입니다. 먼저 이제 노출되어 있는 철근과 캣빔 콘크리트 철근이 맞닿아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고프집을 댄 후 이제 캣빔을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캣빔을 시공합니다. 이제 캣빔은 이제 CIP 말뚝 사이에 있는 이제 톱하게 한 부분에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안전 펜스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이제 CIP 말뚝들의 연속성을 좀 더 보강하는 데 쓰입니다. 다음은 H형광 드러내기 및 현장 사진입니다. 이제 보통 골삭기에 있는 브레이커로 콘크리트 파일 안에 있는 H형광을 노출시키곤 합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다른 현장 사진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하였고 오른쪽은 이제 이미 브레이커로 노출 작업을 다 끝낸 후 이제 띠장을 접합해 놓은 현장 사진입니다. 다음은 띠장 설치입니다. 띠장은 연속해서 설치하고 띠장의 이음은 엄지 말뚝을 중심으로 전단력과 힘 모멘트가 적은 곳에 설치합니다. 띠장의 자중 및 적자중을 견디기 위해 도거리를 설치하고 띠장에 전달된 지압이 버팀대에 잘 연결되도록 엄지 말뚝과 띠장 사이의 힘을 철근에 용접합니다. 띠장의 버팀대 연결부에는 국부 자극을 방지하기 위해 스티프너를 설치합니다. 도거리는 띠장 한 개당 4개 이상 설치하고 4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합니다.
왼쪽 사진은 이제 보강제인 보거리와 이제 스티프너 사진을 첨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장 사진에서도 이제 위에서 찍어서 보거리는 잘 안 보이지만 아마 이문부 쪽에는 스티퍼너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버팀대입니다. 버팀대는 좌우 흑마기의 조합의 균형이 있는 상태에서 실시하고 정확히 수평이 되도록 정밀하게 설치합니다. 버팀대 위에는 가설 창고 등 가설 구조물을 이제 올리면 안 되는데 이제 부득이하게 자리가 안 나오는 경우 안전성 검토 후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팀대의 이용 시 상부 및 하부 커버 플레이트, 볼트 스티퍼너 등 구속제의 누락이 없도록 정밀하게 시공하고 응력이 충분히 전달되게 하고 좌골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결속해야 한다고 합니다. 흑막이 가시설의 변이는 버팀대 끝부분의 잭을 이용하여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버팀대에 소정의 충력이 작용하도록 충분히 지킹을 하고 잭은 이제 현장에서 사용한 것과 같이 이제 엇갈리게 배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접속 부위 볼트 이완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이제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계측 관리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병행되는 차수 공법입니다. 이제 SGR 그라우팅 공법인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타원 모양의 부분에 그라우트 양액과 시멘트와 물을 섞은 이제 시료를 넣는데 이제 CRP 공법은 오버래핑해서 시공해도 콘크리트 말뚝일 뿐이라서 이제 차수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라우트 양액으로 이제 이온 물을 보강하여 물이 잘 안 들어오도록 합니다. 다음은 계측 관리입니다. 현장에서는 계측 관리를 위한 BM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BM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제 레벨링을 하여 이제 투합으로 인한 힘이 없는지 주저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사진은 지중 경사계 데이터와 그래프인데요. 다른 현장 자료이지만 이제 요즘은 컴퓨터로 인한 이런 전자계측이 가능하다고 하여 첨부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계측값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자 사고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흑막이 구조의 안정성 검토입니다. 히빙과 보일링인데요. 히빙을 방지하기 위해 이제 흑막이 벽의 타입 깊이를 늘리고 보일링을 방지하기 위해 차수 공법을 깊게 시공하고 배수 공법을 통한 인접 지역 지하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다음은 CRP 공법 공사기관 분석입니다. 이제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들고 와봤는데요. 천공기 이제 408 기준으로 보통 집안의 경우 1일 평균 200m씩 천공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근망토는 H형 강은 10m 기준 1대1 평균 13공 삽입 가능하다고 하고 물질 충전 및 몰탈 주입은 10m 기준 1일 평균 13공 시공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 벽체 형틀 조립은 1일 평균 10배 설치 가능하고 지하 벽체 철근 가공 및 조립은 1일 평균 1인 평균 0.7톤 시공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벽체 레미콘 타설은 1일 평균 300회가 시공 가능하다고 하여 이것을 정리하여 표로 만들면 이제 지하 1층의 건물의 CIP 408 기준의 흑막의 벽체와 지하 공급 두께 0.2m의 100회 단위 면적의 당 공사기반 요약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공사기반 요약표를 현장에 적용해 보았는데요. 이제 지하 총면적이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건물 개요에서 2329.070회배였으므로 이제 총 지하 2층으로 나누기 2를 하여 이제 위에 보이는 면적은 1164.535회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거를 위성지도로 이제 계산 이제 1164가 나오게 면적을 만들고 이제 저 빨간 성분들을 전부 길이로 재면 이제 약 이제 흑막이 벽의 길이가 약 170m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식에 대입하면 이제 170m 곱하기 CIP 높이 나누기 이제 단위 면적이 100회였으니까 100을 나누고 6.671을
하면 CRP 공사기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예전 공정표에서 CRP 공사기간이 약 230일 정도 걸린다는 것을 미리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제가 조사한 현장인 남산 프로지오 발라드에 시공된 CRP 높이는 약 20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단점입니다. 장점으로는 안반 제외 대부분의 직관에서 시공 가능하고 강성이 높아 안전성이 높습니다. 소형 장비를 사용하여 협소 지형도 시공 가능하고 불규칙 평면에서도 시공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차수성이 떨어져서 별도 차수 공법이 필요하고 이제 골차 후 슬라임이 발생하여 이걸 또 제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직도 확보 곤란으로 인한 시공 정밀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CRP 공법 요약입니다. 적용 토질은 이제 안반 제외 대부분의 토질에서 가능하고 주재료로는 H형광, 몰탈, 철근망, 골재, 철근, 레미콘, 거푸집 등이 있습니다. 투입된 주요 장비로는 천공기, 크레인, 굴삭기, 펌프카 등이 있으며 이제 경제성과 시공성은 이제 다른 흑막의 문법들과 비교했을 때 양호하고 주변 환경으로 인한 제한 상황이 크지 않아 시공성이 좋다고 합니다. 종합 분석으로는 이제 안전 및 경제 시공성이 양호하며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문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과 이제 조사 보고서 조사로 인해 이제 보는 시야가 넓어져 학교 앞에 있는 이제 현대 힐스테이트 오피스텔에서 시공하고 있는 천공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제 이 수업을 들어 시야가 넓어졌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